여러분, 매달 100만 원씩 30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S&P 500에 투자했다면요? 무려 13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결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S&P 500으로 은퇴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S&P 500,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라는 것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정확히 뭔지, 왜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S&P 500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S&P 500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500개 대형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의 놀라운 점은 장기 수익률입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0%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시나요?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보세요. 천만을 연 10%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1억 7,449원이 됩니다. 무려 17배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매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종목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서 묵혀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왜 일반인들에게 SP500 투자를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그는 자신의 유산 중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인정한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고 미래도 그럴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 경제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AI, 클라우드, 전기차, 우주산업 등 미래 먹거리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둘째, 자동 구조조정 시스템 때문입니다. S&P 500은 고정된 500개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지거나 시가총액이 줄어든 기업은 퇴출되고 잘 나가는 기업이 새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GE나 코닥 같은 기업들이 포함됐지만 지금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동으로 승자만 남는 구조입니다. 셋째, 달러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달러로 몰립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원화 약세나 한국 경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S&P 500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애플이 망하는 소기업보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결국 큰 기업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배당 재투자 효과입니다. S&P 500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배당 재투자가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상장 ETF를 사는 방법. 둘째, 미국 ETF를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국내 ETF부터 볼까요? TIGER 미국 S&N500, KODEX 미국 SP500, TR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름에 NN500이 들어간 ETF들이죠. 국내 ETF의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한국 증권 계좌로 원화로 거래할 수 있고 환전 걱정이 없습니다. 세금 처리도 비교적 단순하죠. 매매 차익 15.4%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운용 보수가 미국 ETF보다 약간 높고 환해지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해지가 뭐냐고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애는 겁니다. 환해지형 ETF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노출형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요. 예를 들어 달러가 강세면 환노출형이 유리하고 달러가 약세면 환해지형이 유리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환노출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고 달러 자산 보유 자체가 분산 투자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국 ETF를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SPY, VOO, IVV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셋은 모두 S&P 500을 추종하는데 운용사만 다릅니다.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VO는 뱅가드, IVV는 블랙록에서 운용하죠. 미국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 보수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VO의 경우 연 0.03%에 불과합니다. 100만 원 투자하면 수수료가 연 300원이라는 거죠. 국내 ETF가 0.07에서 0.15%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합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또 다른 장점은 거래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언제든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고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환전 수수료와 환율 타이밍도 고려해야 하고요. 세금도 조금 복잡합니다. 배당소득세 15.4%는 기본이고 양도소득세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내야 하죠. 그래도 장기 투자자라면 미국 ETF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 보수 차이가 20-30년 누적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매수 전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일명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매달 또는 매주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또는 매주 25만 원씩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의 장점은 타이밍 리스크를 줄인다는 겁니다. 시장이 고점일 때도 사고 저점일 때도 삽니다. 평균 매수 단가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죠.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방법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S&P 500에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를 모두 겪었지만 연평균 약 8%의 수익을 냈습니다. 중간에 50% 가까이 폭락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꾸준히 모은 사람은 결국 웃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팔면 손실이 확정되지만 계속 보유하면 결국 회복합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모든 폭락에서 회복했고 더 높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목표 금액 설정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역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은퇴 시점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 동안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약 48만 원입니다. 20년이라면 약 117만 원, 40년이라면 약 22만 원. 시간이 많을수록 필요한 월 납입액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복리와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20대에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50대에 시작하면 훨씬 많은 돈을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급여 인상분 추가 투자입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연봉이 오르면 투자 금액도 올리는 거죠. 연봉이 10% 오르면 투자 금액도 10% 올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 수준은 유지하면서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예를 들어 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5%씩 투자 금액을 늘린다면요. 30년 후에는 단순 월 50만 원 투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보너스 일시 투자입니다. 연말 보너스나 세금 환급금, 명절 상여금 같은 일시적 수입이 생기면 추가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돈은 보통 계획 없이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의 보너스를 30년간 투자한다면요. 연 10% 수익률 기준으로 약 9억 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재조정 시점 활용입니다. S&P 500도 때로는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20% 빠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이럴 때가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사는 거죠. 물론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사는 건 가능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는 버핏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전략은 세금 최적화입니다. 국내에서 S&P 500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들이 있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같은 거죠. ISA는 의무 가입 기간 충족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됩니다. 특히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은퇴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계좌죠. 일곱 번째 전략은 리밸런싱입니다. SP500만 100%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이나 다른 자산과 조합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 같은 비율로요.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30세라면 70% 주식, 40세라면 60% 주식. 이런 식이죠. 하지만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고 저금리 시대라 이 공식이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8번째 전략은 환율 타이밍입니다. 미국 ETF를 직접 살 때는 환전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환율이 낮을 때 미리 달러를 모아두는 거죠. 물론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 환율보다 낮을 때 환전한다는 원칙은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평균 환율이 1,200원이라면 1,150원 이하일 때 환전하는 식입니다. 아니면 적립식으로 매달 조금씩 환전해서 평균 환율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9번째 전략은 배당 재투자입니다. S&P 500 ETF는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을 그냥 쓰지 말고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상품도 있고 수동으로 해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름에 TR이나 RC가 붙은 상품은 자동 재투자형입니다.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상품이 더 편리합니다. 10번째 전략은 장기 목표 설정입니다. 최소 10년, 가능하면 20-3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S&P 500 투자는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1년, 2년 수익률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해도 있죠.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손실을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년 이상이면 손실 확률이 사실상 0%입니다. 이제 실전 사례를 볼까요? A씨는 30세에 월 100만 원씩 S&P 500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60세에 얼마가 될까요? 약 20억 원입니다. 30년 동안 납입한 원금은 3억 6천만 원인데 수익금이 16억 원이 넘는 거죠. 이 정도면 은퇴 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연 4% 인출 규칙을 적용하면 매년 8천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만 쓰는 거죠. B씨는 40세에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20년 투자하면 약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10년 늦게 시작했더니 자산이 3분의 1 수준이 됐네요. 시작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C씨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10%씩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30년 후 결과는 약 28억 원입니다. 꾸준히 금액을 늘린 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D씨는 시장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평소에는 월 50만 원 투자하다가 시장이 20% 이상 폭락하면 1천만 원씩 추가 투자했습니다. 30년간 이런 기회가 5번 왔고 총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약 25억 원.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큰 수익으로 이어졌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연 10% 수익률이 과연 현실적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 10%는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S&P 500의 지난 5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1%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더 높아지죠. 물론 미래가 과거와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혁신이 이어지는 한 S&P 500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연 8%로 계산해도 충분히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30년, 연 8%면 약 15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은퇴 준비로 충분하죠. 이제 실수 사례도 살펴볼까요? 이 씨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겁을 먹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30% 손실을 확정한 거죠. 그런데 그 후 S&P 500은 급반등했고 1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씨는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기회비용을 치른 거죠. F씨는 개별 종목으로 욕심을 냈습니다. S&P 500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핫한 종목들에 투자했죠. 테슬라, 비트코인, 밈 주식 등에 올인했습니다. 초반에는 큰 수익을 냈지만 결국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S&P 500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렸을 텐데 말이죠. G씨는 타이밍을 노리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 조금 더 빠지면 사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 사이 S&P 500은 계속 올랐고 G씨는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됐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케이스죠. H씨는 수수료를 무시했습니다. 국내 S&P 500 ETF 중에서 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샀습니다. 연 0.5% 수수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년 누적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억 원 투자 기준으로 수수료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감정에 휘둘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S&P 500 투자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만들어 볼까요?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은퇴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현재 물가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30년 후에는 월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죠. 연 4% 인출 규칙을 적용하면 약 18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목표 금액입니다. 둘째, 투자 가능 금액을 파악하세요. 현재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면 중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여유를 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세요. 셋째, 투자 방식을 결정하세요. 국내 ETF로 할 건지, 미국 ETF로 할 건지, 매달 할 건지, 매주 할 건지, 자동이체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한번 정하면 바꾸지 말고 꾸준히 실행하세요. 넷째, 계좌를 개설하세요.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순서로 채우세요. 한도를 다 채웠으면 일반 계좌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첫 투자를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타이밍을 보고 하면서 미룹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최선입니다.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하세요. 여섯째, 자동화하세요.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하면 돈을 쓰기 전에 투자하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이죠. 일곱째, 기록하세요. 간단한 엑셀이나 앱으로 투자 내역을 기록하세요. 언제, 얼마를, 어떤 가격에 샀는지 기록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익률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요. 여덟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목표 금액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투자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보지는 마세요.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면 감정적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아홉째, 추가 수입을 투자하세요. 보너스, 세금 환급, 부업 수입 등이 생기면 일부를 추가 투자하세요. 이런 작은 추가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열째, 절대 팔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뉴스가 무섭게 나와도 팔지 마세요. 오히려 더 사야 할 타이밍입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그때 조금씩 현금화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은퇴 후 인출 전략도 알아야겠죠? 평생 투자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4% 규칙입니다. 은퇴 시점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 있다면 매년 4천만 원씩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금을 유지하면서 평생 돈을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한 해에는 조금 덜 쓰고 좋은 해에는 조금 더 쓰는 식으로요. 또 다른 방법은 버킷 전략입니다. 자산을 3개 버킷으로 나누는 겁니다. 버킷 1, 23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버킷 2.50년치를 중기 채권이나 배당주로, 버킷 3머지를 스앤500 같은 성장 자산으로, 버킷 1이 줄어들면 버킷 2에서 보충하고 버킷 2가 줄면 버킷 3에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폭락 때 손실을 보면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당 전략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S&P 500의 일부를 고배당 ETF로 바꾸는 겁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배당 수익률 45%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10억 원이면 연 45천만 원의 배당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연금 전환입니다. 축적한 자산을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수수료가 있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뤄볼까요? 지금 S&P 500이 너무 비싸 보이는데 사도 될까요? 이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언제나 비싸 보입니다입니다. S&P 500은 계속 최고점을 경신해왔습니다. 10년 전에도 빛이 보였고 20년 전에도 비싸 보였죠. 하지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년 후에 보면 지금은 싼 가격일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 지수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성장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안정성, 법적 보호, 시장 투명성 등도 중요하죠. 미국은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신흥국에 배분하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S&P 500이어야 합니다. 개별 주식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S&P 500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냈죠. 하지만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개별 주식은 50에서 80% 폭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장 폐지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개별 주식으로 S&P 500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70% 이상이 S&P 500을 못 이깁니다. 자신이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S&P 500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나닥백이 더 좋지 않나요? 나닥백은 기술주 중심이라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10년은 나스닥백이 S&P 500을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릅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는 나스닥이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S&P 500은 더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젊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나스닥백도 좋은 선택이지만 일반적으로는 S&P500을 추천합니다. 환율 리스크가 걱정됩니다. 환율은 양날의 검입니다. 달러가 약세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강세면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 분산입니다.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밖에 투자 못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월 10만 원, 30년, 연 10%면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수입이 늘면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만 원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라도 은퇴까지 10에서 15년이 남았다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월 200만 원씩 15년 투자하면 약 8억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은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투자해야 하나요? 위기는 언제나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되 적립식으로 하면 위기 때도 자동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기회가 됩니다. 자녀 교육비와 투자 중 뭐가 우선인가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로 전부 쓰고 은퇴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투자만 하고 교육비를 소홀히 하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죠. 적절한 비율을 정해서 둘 다 챙기는 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의 50%는 은퇴 준비, 30%는 교육비, 20%는 비상금, 이런 식으로요. S&P 500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에 달렸습니다. 수백억을 원한다면 S&P 500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S&P 500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비상자금이 중요합니다. 투자와 별도로 6개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투자금을 헐값에 팔면 큰 손해를 봅니다. 비상자금이 있으면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S&P 500 ETF 중에 뭘 사야 하나요? 국내 ETF라면 운용보수가 낮고 거래량이 많은 걸 고르세요. TIGER 미국 S&P 500이나 KODX 미국 S&P 500 TR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미국 ETF라면 VOO, SPY, IVV 중 하나면 됩니다. 셋 다 거의 같은 성과를 내니까 운용보수가 가장 낮은 VOO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S&P 500 투자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우상향합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중간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고 조급해하고 의심하죠. 성공하는 투자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오래 흔들리지 않고 버틴 사람들입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시장이 폭락해도 뉴스가 무섭게 나와도 계속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빠르지 않지만 안전합니다. 쉽지 않지만 단순합니다. S&P 500에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러면 은퇴 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 왜 시작 안 했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 시작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 딱 한 걸음만 시작하세요. S&P 500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지지 않게는 만들어줍니다.